자, 오늘 6월 24일이네요. 6월 24일 시장 상황, 그리고 어떤 거 공략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뭐 그런 부분들, 현재 시장 형태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시장 움직임 자체를 보게 되면 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 좀 해드리기는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만히 보면 나스닥 통합은 크게 무리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엔비디아의 경우에는 주가가 좀 안 좋은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이제 지금 엔비디아는 완전히 꺾였다라고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일러요. 이런데 밑으로 밀려서 이제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진 거 보입니까? 보인다 1번 한번 해주시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가 밀려서 거래가 터지면 바닥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거래가 지금 터져 있던 부분을 아래쪽으로 하향 이탈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진짜 저렴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는 굉장히 지금 시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의 주력주들이 대부분 좀 조정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도 시장 안에서 종목들이 조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코스닥 부분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아래쪽으로 일봉상으로 꺾였다라고 얘기했는 지가 좀 됐죠. 우리가 연날이었나요? 60분봉상으로 추세 무너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을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코스닥은 일단은 보수적으로 좀 봅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반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등 거의 못 나왔어요. 그렇죠? 반등 거의 못 나오고 밀렸다가 여기서 일단 멈췄었는데, 멈춘 가격 자체를 다시금 이탈을 하면서 고점 자체가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는 일봉선으로 추세가 하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오늘은 그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저번에 주간파 데이 상황리에 잘 다녀왔습니다. 상황리에 잘 다녀왔는데, 주간파 데이 할 때도 뭐 그런 얘기가 완전 나왔던 것 같아요. 일봉상으로 추세가 좀 어그러지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간파 데이는 저번 주에 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오는 건가요? 뭐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활동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주간팔에 있는 후기에 열심히 적어주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또 궁금한 것들,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또 에너지도 같이 얻고 가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간파 데이에서 또 저도 여러분들한테 기를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기를 많이 받은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와주신 분들 축하드리고,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더 많은 길을 얻은 것 같아서 저도 즐거웠고요. 오늘 비싼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롯데호텔에서 이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어차피 제가 다 내는 거니까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은 배우시는 대로 열심히 배우시고, 또 돈도 많이 버시고,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렇죠? 여러분들 모두 소중한 분들이시니까 알아서 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때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어느 순간을 보니까 우리 포트폴리오가 코스닥 종목들은 거의 없어지고 대부분 코스피 시장으로 다 바뀌었어요.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런 거죠. 그렇죠?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 파워 트레이딩이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은 이제 많이 밀려서 이제 반등의 시점을 이제 좀 노려야 되는 그러한 국면 언제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면 지수권으로 832포인트 정도가 일단은 바닥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 반등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반등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좀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전에 패턴 말씀을 일단 해드리면서 깨지지만 않으면 일단은 좀 강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저점은 높이고 고점을 일치하는 패턴이 나왔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 패턴 안으로 오늘 다시 들어갔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을 떠야 됩니다. 시장 떠야 되고, 안 뜨면 좀 많이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단지 이번 조정이 여기까지는 조정을 조금 열어놓고는 있어요. 반등 포인트 자체는 274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고요.
274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40포인트에서 반등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기억한 게, 중요한 게, 아까 우리 코스피는 이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이렇게 밀리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반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밀리고 난 다음에 반등이 이전 고점을 뚫는 반등이 나오면 상승 추세가 그냥 지속이 됩니다. 무섭지 않죠, 그렇죠? 무섭지가 않은데 이런 식의 형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전 고점까지 못 오르고 꺾이는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패턴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중간에서 부러지는 모습은 패턴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장이 그냥 밀리면 뭐 어쩔 수 없고, 그죠? 우리 어차피 현금 만세, 복지부동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밀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조금 정리하는 쪽으로 일단 갑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정리하는 쪽으로 가다가 이전 고점 못 돌파하고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한다. 오케이? 알겠다. 2번. 지금 여러분들 현금화 못하는 건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조금 일찍 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현금화 하신 분들은 요거 올라갈 때 그냥 단타 치면 되고요. 현금화를 하신 분들은 단타 치면 되고, 현금화를 못 하신 분들은 내가 이전 고점까지 가지 못하고 꺾이는 모습 보이면 그때는 현금화 해야 된다. 더 늦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때, 안 해야 될 때, 뭐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은 그렇게 공격적으로 할 그런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떤 종목들이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약세일 때 강세를 보이는 종목은 사실 조금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죠. 조심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은 어떤 종목이 그런 종목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사실 제 눈에 띄는 종목은 인선 ENT가 요즘 좀 눈에 좀 띕니다. 사라졌네요. 인선 ENT 폐기물 관련된 종목인데, 인선 ENT가 좀 눈에 띄긴 합니다. 인선 ENT가 종목이 정말 많이 밀렸죠. 예전에 15,000원 하던 종목이 지금 보면은 거의 5,000원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5분 응선 근처까지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추세가 넘지는 못했어요. 넘지는 못했는데 저항선 근처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관심 있게 한번은 봐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들도 기억을 해주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물론 지금 실적이 좋지는 않아요. 실적이 좋지는 않아서 올해 실적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보기는 하도록 하죠. 알겠다. 1번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이미 종목이 많이 올랐어요. 오늘 LG 디스플레이 반등을 해서 오늘 LG 관련된 종목이 다 반등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한번 떨어지던 추세가 있었는데 기술적 반등하다가 실패했죠. 맞나요? 계속 반등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박스로 가려는 모습. 지금 최근에는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을 뚫어지고 있는 이 추세를 지금 좀 돌려내려고 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돌파했어요. 돌파를 해서, 근데 이게 하기가 좀 많이 찝찝해서 타이밍은 뜨긴 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공식적으로 할 생각은 아직은 없고요. 공식적으로 할 생각은 별로 없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 한번 잘 한번 노려보시면서 끌어가는 것도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래 터졌던 가격을 보면은 12,400원이라든지 13,300원 정도가 저항이 될 거로 보이니까 그 정도 하셔가지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LG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 반등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은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LG전자도 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전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전에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긴 한데 여기 저항 부딪힌 거 보이십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몇 가지 가르쳐 준 것들 중에 하나가 오르고 난 다음에 밀리고 이렇게 돌파를 하잖아요. 돌파를 하면 어떻게 됐든 간에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여기예요. 오케이? 알겠다. 1번. 첫 번째 반등 포인트는 여기이기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어떤 식으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근처에서 반등 나오는지를 봐야 되고, 여기서 반등 나오면 좀 빨리 반등한다. 외워둡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외웁시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지금 보면
이런 가격권을 위로 올라가다 돌파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략을 할 때는 전체 공략이었는데 돌파할 때 그냥 공략을 했어요. 그렇죠? 돌파할 때 그냥 공략을 해서 수익을 좀 올렸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자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여기 멈추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럼 이 종목은 어디서 반등인가요? 여기서 반등이죠. 맞나요? 여기서 반등을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는 지우고 색은 노란색으로, 주황색, 살구색, 색은 살구색으로, 색은 채우기 색상은 살구색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반등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놨을 때는 이렇게 꺾일 때가 무서워하지 할 필요성은 없어요. 오케이? 무서워할 필요성은 없고, 꺾이면 여기서 뭐 한다? 여기서 이렇게 뭐 반등하려고 옆으로 기다가 이때가 돌파죠. 맞나요? 보인다 1번. 예전에 말씀을 한번 해드리긴 했어요. 개별로 보시라고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 그때부터 슈팅, 오늘까지 슈팅, 그렇죠? 근데 이제 이전 고점 다 갔죠. 요거는 이제 지금은 오정전조로 가시다가 깨지면 물량 좀 정리하십시오. 알겠다, 2번. 11만 3,900원 돌파하기 이전에 오정전조가 깨지면 조금 조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기염을 토해냅니다. 조선주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현대중공업이 3% 정도 강세, HD 현대미포조선이 8%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 8%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흐름 자체를 전체적으로 보는 게 중요하겠죠. 현대중공업은 굉장히 장기간 패턴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보였어요. 아마 보이시라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수렴 패턴으로 가다가 오늘 수렴 일단 돌파합니다. 나름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렇게 지금 잡혀 있어요. 손 보이시죠? 그렇죠? 저항을 돌파한 첫봉의 저가가 안 깨지면 바로 슈팅한다. 이걸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 아래쪽으로 12만 6천 원대가 최종 지지라인이니까 기억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보다는 지금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대미포조선이라는 종목의 차트는 그냥 길게 보면은 이렇게 그냥 박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박스에서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죠.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추세가 하나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추세 계속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 저항을 한번 받아서 올리다가 이전 저점까지 가지 않고, 그렇죠? 가지 않고 반등성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게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좀 저항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3일 연속 요 가격권에서 저항을 받다가 오늘은 두 개 다 돌파합니다. 그렇죠? 두 개 다 돌파를 해내는 모습이라서 슈팅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HD 한국조선해양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조선주 없으신 분들은 HD 현대미포조선 하셔도 좋아요. 알겠다, 1번.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LG이노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 뭐 이쪽으로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데, DI는 개별을 하고 있는 종목이죠. 크게 의미 자체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DBI텍은 오정전조가 아니고 이건 장대양 뭉초 종목으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한번 했던 종목이죠. 그렇죠? 그래서 질문돼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밀린다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안전마진 챙기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좀 여유있게 절반이나 60%뭐 이렇게 챙긴 거니까 여유있게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코스닥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오늘 시장이 안 좋습니다만은 일부 종목군들로는 외국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들이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에코인드림을 가장 많이 사고 있습니다. 에코인드림도 이전에 먼저 시작한 분들이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나요? 돌파를 한번 해주시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뭐 했죠? 멈췄습니다. 항상 돌파하고 멈추고 다시 돌파하면서 추세선을 그을 수 있을 때가 보통은 매수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죠. 이때가 매수 타이밍이고, 이탈 가격은 여기가 됩니다. 이거 안 깨지면 홀딩,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걸 자꾸 배우셔야 돼. 이런 걸 자꾸 배우고 눈으로 계속 익히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보입니다.
지금 한 번 더 기염을 타면서 가는 중, 그렇죠? 오늘도 사실은 늦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고, YC라든지 대일연제제로, 대일연제제로는 다 팔았죠. 우리 다 팔고 지금 다시 타이밍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나페스, TNL, FST, 세트레가이. 세트레가이는 조금 의미가 있긴 하다. 세트레가이는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올라서 그냥 옆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수렴으로 봐도 좋고요. 지금 세트레가이가 우주 항공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거의 안 빠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빠지고 위에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 종목 안으로 넣어 두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6,300원 돌파하면 그때부터 고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코스닥에서는 크게 뭐 의미가 있는 종목은 안 보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추세가 하방이다 보니까 종목들이 변동성도 크고 사실은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예 초보이신 분들은 시장이 아예 전환되기 전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아요. 알겠다 2번. 단지 이제 시장의 추세가 위쪽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타이밍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나종목은 축하드립니다. 하나종목은 안시네, 그렇죠? 열심히 계속 갑니다. 오종전제로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요? 화이팅 한번 하면서 시장 정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종목들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화이팅입니다.